노년에 꼭 끊어야 할 생각 습관. 나이가 들수록 삶은 왜 점점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책임이 늘어서일까요? 상처가 쌓여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쉬는 법을 잊어서일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삶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몸은 조금씩 변하지만 그것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마음속에 쌓인 생각입니다. 젊을 때는 지나가던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습관이 되어 삶을 지배합니다. 어떤 생각은 오래 반복되면서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익숙함일 뿐입니다. 매일 같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같은 걱정을 하면 그 걱정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마음속을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고 붙잡으면 머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쉬지 않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생각은 오래 머뭅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무는 생각, 반복되는 생각, 습관이 된 생각은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각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가볍게 넘겼던 생각도 나이가 들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잊어버렸던 일도 나이가 들면 자꾸 떠오릅니다. 젊을 때는 괜찮다고 여겼던 것도 나이가 들면 후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쌓이면서 생각도 쌓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을 몇 년, 몇십 년 반복하면 그 생각은 굳어집니다. 굳어진 생각은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바위처럼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위가 아니라 물과 같다. 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흐르고 변하고 형태를 바꿉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생각이라도, 아무리 굳어진 생각이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이 들수록 꼭 끊어야 할 생각 습관을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지, 어떤 생각이 우리를 가두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생각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구나. 이 생각이 나를 가두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다. 1장. 중장년이 가장 자주 빠지는 마음 상태.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도 이제는 힘들고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던 것도 이제는 무겁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자다가도 자주 깹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방금 전 일도 까먹습니다. 사람은 하나둘 멀어집니다. 친구는 연락이 뜸해지고 동료는 은퇴하고 가족은 바빠집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던 사람들도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만나거나 아예 만나지 못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다음에 보자고 하다가 결국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할 사람이 없어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고 배우자마저 건강하지 않거나 먼저 떠났습니다. 미래는 짧아 보입니다. 앞으로 살 날보다 지나온 날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갈 수 있는 곳도 점점 제한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어렵고 새로운 곳에 가기는 두렵습니다. 건강도 걱정되고 돈도 걱정되고 혼자 남겨질 것도 걱정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막막합니다. 희망보다는 불안이 크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과거는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후회가 밀려오고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쌓입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밤이면 잠이 오지 않고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선택, 과거의 관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몸은 아프고 사람은 없고 미래는 불안하고 과거는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의 버릇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것도 삶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미래가 짧아 보이는 것도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과거가 떠오르는 것도 기억의 작용입니다. 기억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몸이 아프면 나는 이제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나는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짧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떠오르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생각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차이는 생각에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사람이 멀어져도 그것을 삶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미래가 짧아도 지금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떠올라도 그것을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의 버릇이다. 2장. 관점 전환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버릇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나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고.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듯 마음의 생각이 떠다닙니다.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구름은 바람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고 생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아침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저녁에는 저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기분이 나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 생각이 나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붙잡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 생각이 진실이라고, 이 생각이 나라고 여기며 붙잡습니다. 특히 오래 반복된 생각일수록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늙은 것 같습니다. 매일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면 정말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오래 반복된 생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해. 나는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나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롭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같은데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둘 다 진실이 아닙니다. 둘 다 해석일 뿐입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 어떤 생각을 흘려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생각을 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보는 사람은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다. 생각을 나라고 여기면 생각에 끌려갑니다. 생각을 현상이라고 보면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따를지, 이 생각을 놓아버릴지, 오래된 생각 습관이라도 알아차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몇십 년 반복한 생각이라도 지금 이 순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구나.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 습관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오래 반복된 습관일 뿐이다. 3장. 끊어야 할 생각 습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나이 들수록 가장 치명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 생각은 가능성을 닫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도 이 생각이 막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고 싶어도 이 생각이 막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이 생각이 막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들이 삶을 좁게 만듭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포기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포기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 포기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이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늦은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을 막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비교와 체념이다.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젊은 사람과 비교하고 예전의 나와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사람만큼 빠르지 않고 예전의 나만큼 건강하지 않고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배우는데 나는 느리고 예전에는 쉽게 했는데 지금은 힘들고 남들은 이미 이룬 것을 나는 아직 못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체념합니다. 이제 늦었으니 포기하자. 이제 그만 살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어차피 늦었으니까,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다만 다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가능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60의 그림을 시작해도 괜찮고 70의 글을 쓰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80의 산책을 시작해도 괜찮고 90의 명상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젊어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러나 그분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먹을 갈다가 쏟기도 하고 종이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글자씩, 그 다음에는 한 줄씩 그렇게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5년이 지나자 글씨가 제법 모양을 갖췄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글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75입니다. 서예가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붓을 들고 먹을 갈고 글씨를 쓰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하루가 충실해집니다. 만약 65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은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늦은 시작은 없다. 다만 다친 마음만 있을 뿐이다. 4장 설화 1 늦게 피는 꽃 이야기.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원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봄이 오자마자 꽃을 피웠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감탄했습니다. 이 나무는 참 아름답구나. 이 나무는 참 빠르게 피는구나. 나무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나무는 한참 뒤에야 꽃을 피웠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이미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는 벌써 꽃이 지고 있을 때 그제야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참 늦게 피는구나. 이미 때를 놓쳤구나. 봄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야 피다니. 나무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일찍 핀 꽃은 일찍 지고 늦게 핀 꽃은 오래 남습니다. 일찍 핀 나무의 꽃은 며칠 만에 졌습니다. 화려했지만 짧았고 아름다웠지만 금세 시들었습니다. 늦게 핀 나무의 꽃은 오래 남았습니다. 여름이 올 때까지 꽃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오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핀 꽃은 더 깊은 향기를 풍깁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기에 그 향기가 더 진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기에 그 색깔이 더 짙습니다. 일찍 핀 꽃은 서두르느라 향기가 약하고 늦게 핀 꽃은 준비했기에 향기가 진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에는 빠르고 늦음이 없습니다. 다만 때가 있을 뿐입니다. 젊어서 얻은 깨달음도 소중하고 나이 들어 얻은 깨달음도 소중합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얻은 깨달음은 더 깊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이 있기에 그 깨달음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젊어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 들어 이해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나이 들어 느끼게 됩니다. 젊어서는 무심코 지나쳤던 부처님 말씀이 나이 들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경험 때문입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경험했고, 슬픔도 경험했고, 성공도 경험했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만남도 경험했고, 이별도 경험했고, 사랑도 경험했고, 미움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혜가 됩니다. 젊은 사람은 책으로 배우지만 나이 든 사람은 삶으로 배웁니다. 책의 지식은 머리에 머물지만 삶의 지혜는 가슴에 새겨집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깊은 향기를 풍긴다. 5장. 끊어야 할 생각 습관, 이건 다 지나간 일이다. 나이가 들면 과거가 자주 떠오릅니다. 그때 그 일,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선택. 후회, 미련,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때 그 일을 그만뒀을까? 왜 그때 그 사람과 헤어졌을까? 밤이면 잠이 오지 않고 혼자 있으면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다 지나간 일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놓아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붙잡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두 번째 의미로 씁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 되새기고 계속 후회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떠올립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인데 계속 생각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인데 머릿속에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배움이지 거처가 아니다. 과거는 돌아볼 수는 있지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과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과거를 놓아야 합니다. 과거를 되새길수록 현재가 말라갑니다. 과거에 머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동안 현재는 지나갑니다. 과거를 미련하는 동안 현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현재를 더 잘 살 걸, 그때 현재에 집중할 걸. 또 과거가 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과거를 후회하다가 현재를 놓치고 현재를 놓치다가 또 후회하고 끝없는 반복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미련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선택은 다시 할 수 없고 말은 거두어 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과거의 선택에서 배우고 과거의 관계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현재에 적용합니다. 과거에 화를 냈다면 이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욕심을 부렸다면 이제는 욕심을 줄입니다. 과거에 사람을 잘못 판단했다면 이제는 신중하게 봅니다. 과거의 말을 함부로 했다면 이제는 조심합니다. 이것이 과거를 잘 쓰는 방법입니다. 과거는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재료입니다. 과거는 짐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과거가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과거는 의미 있어집니다. 과거는 배움이지 거처가 아니다. 6장. 끊어야 할 생각 습관,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다. 나이가 들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건강은 더 나빠질 것 같고, 돈은 더 줄어들 것 같고, 외로움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다. 이미 정점을 지났고, 이제는 내리막길만 남았고, 좋은 날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가 좋았고, 건강할 때가 좋았고, 바쁠 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고, 남은 건 쇠퇴뿐이고,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희망을 빼앗습니다.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고, 현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삶을 체념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나아질 게 없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과거에 이랬으니 미래도 이럴 거라고, 과거에 안 됐으니 미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건강이 나빠졌으니 앞으로도 나빠질 거라고, 과거에 돈이 줄었으니 앞으로도 줄 거라고, 과거에 외로웠으니 앞으로도 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먹느냐,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지금 몸을 돌보십시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움직이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돈이 걱정된다면 지금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사지 말고 허영은 버리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지금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고,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을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을 잘 살면 미래는 저절로 나아집니다. 지금 몸을 잘 돌보면 미래의 건강이 나아집니다. 지금 돈을 잘 쓰면 미래의 경제가 안정됩니다. 지금 관계를 잘 돌보면 미래의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실패로 확정 짓지 마십시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7장 설화 이물을 미리 걱정한 수행자.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떤 수행자가 깊은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작은 샘이 하나 있었고 수행자는 매일 그 샘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습니다. 샘물은 맑고 시원했고 마르지 않고 사철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샘으로 가서 물을 길어오고 저녁이 되면 다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샘물이 언젠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물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 다른 샘을 찾아야 하나? 아니면 이 숲을 떠나야 하나?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대비를 해두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한번 시작되자 수행자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수행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명상을 하려 해도 샘물 생각이 떠올랐고 걸으며 수행하려 해도 샘물 걱정이 따라왔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샘물이 마를까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샘이 마르면 어떻게 하나?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곳에 물이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혹시 샘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행자는 매일 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물의 양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물의 흐름이 예전과 같은지, 물이 맑기는 한지, 샘가에 앉아서 한참 동안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샘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았고, 일주일 전과 같았고, 1년 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흐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마를 것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행자는 수행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샘물 걱정만 하며 지냈습니다. 명상을 하다가도 샘물 생각이 나서 집중하지 못했고, 경전을 읽다가도 샘물 걱정이 들어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평온한 얼굴로 수행하는데 이 수행자만 늘 불안한 표정으로 샘가를 서성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숲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를 보시고 그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을 보자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달려와 물었습니다. 이 샘물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다른 샘을 찾아야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샘물이 말라 있는가?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은 마르지 않았다고.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가?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때 가서 당황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샘이 마르면 그때 가서 다른 샘을 찾으면 된다고. 샘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면 지금 이 순간을 잃게 된다고. 지금 이 수행자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수행이다. 평온이다. 현재다. 샘물은 아직도 맑게 흐르고 있는데 이 수행자의 마음은 이미 말라버렸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샘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의 걱정이 문제였다는 것을, 샘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자신이 혼자서 불안해하며 수행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수행자는 그날부터 샘물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샘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자신은 그 물을 마시며 수행하면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언젠가 샘이 마른다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된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샘이 흐르고 있으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수행이라는 것을, 수행자는 다시 명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샘물 생각이 떠올라도 그저 지나가는 생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또 샘물 걱정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자 수행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샘물 걱정을 내려놓았더니 샘물이 더 맑아 보였습니다. 걱정하며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물 위로 비치는 햇살, 물속을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 물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 걱정이 사라지자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수행자와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데도 건강을 걱정하고, 지금 돈이 있는데도 돈을 걱정하고, 지금 함께 있는데도 이별을 걱정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잃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병원에 가면 됩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줄이면 됩니다. 혼자 남게 되면 그때 가서 적응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있다면 그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가 왔을 때 대처하면 됩니다. 지금은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을 망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상상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 지금을 잃는다. 8장. 끊어야 할 생각 습관. 나는 이미 충분히 참고 살았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평생 쌓아온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시댁 눈치를 보며 참았던 수십 년, 남편의 화를 피하며 조용히 지냈던 시간들, 자식들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던 순간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았던 날들, 이웃에게 섭섭한 일을 당하면서도 넘어갔던 일들, 세상이 불공평해도 그저 받아들였던 시간들. 그렇게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부모는 참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슬퍼도 참았습니다. 우는 것도 참았고, 화내는 것도 참았고, 불평하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참고 살았다는 생각.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이제는 내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면서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도 이제는 참지 못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불편함도 견디지 못합니다.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았나?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 왜 나는 항상 희생만 해야 했나? 이웃에게 불평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세상에 원망을 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 피해의식이 커지고 분노가 쌓이고 관계가 하나둘 틀어집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왜 이러시냐고 하고 주변 사람들은 까다롭다고 하고 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아온 삶은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알아차린 삶만이 공덕이 된다고.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 쌓일 뿐입니다. 쌓이고 쌓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사소한 일에도 과하게 화를 내게 됩니다. 폭발한 감정은 자신을 다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참아야 한다고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불편한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참을 것인지, 말할 것인지, 떠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기로 선택했다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로 선택했다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원망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댁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항상 참고 맞추고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60이 넘어서면서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말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남편은 당황했고 자식들은 난처했습니다. 그분은 더 외로워졌고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때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참은 것은 공덕이 아니라고. 진짜 공덕은 참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상대가 바뀌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해서 편안한 것이라고. 그 말을 듣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참았던 것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착하다고 인정받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라고 인정받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그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억울함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진짜로 이해했다면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만약 진짜로 사랑했다면 보답받지 못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참아온 삶은 공덕이 되지 않는다. 알아차린 삶만이 공덕이 된다. 9장. 전한 생각을 끊는 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싸웁니다. 이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 생각을 밀어내야 한다고 애씁니다. 나는 늙지 않았어. 나는 쓸모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생각과 싸울수록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잊어버려야지 하면 할수록 더 기억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면 그 생각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밀어내려고 애쓰면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생각을 억누르려고 애쓰면 그 생각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밤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아침에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깨어 있을 때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꿈에서 나타납니다. 의식에서 밀어내면 무의식에 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아, 이 생각이 또 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늙었다는 생각이 오면, 아, 나는 늙었다는 생각이 왔구나 하고 봅니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오면, 아,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왔구나 하고 봅니다. 나는 외롭다는 생각이 오면, 아, 나는 외롭다는 생각이 왔구나 하고 봅니다.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봅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생각이 마음을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듯이 생각을 붙잡지 않습니다. 구름을 밀어내려 하지 않듯이 생각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붙잡을 때만 머뭅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관찰하면 붙잡지 않게 됩니다. 관찰은 거리를 만듭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이 나인 것 같았는데 생각은 그저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었고 무엇을 시작해도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만 못한다는 생각,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 생각을 없애려고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고, 책을 읽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능력 있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무능하다는 생각이 더 크게 떠올랐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70이 넘어서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기만 하면 어떻게 사라지는가? 없애려고 애써야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나 스님의 말씀대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봤습니다. 아,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이 왔구나. 또 이 생각이 왔구나. 이 생각은 참 자주 오는구나. 이렇게 그저 관찰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이 오면 온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왔다가 갑니다. 아, 이 생각이 또 왔구나 하고 보면 잠시 후 저절로 지나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이 마음을 지나갑니다. 생각은 여전히 옵니다. 70년을 함께한 생각이니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을 관찰합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주인이고 내가 노예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고 생각은 그저 손님일 뿐입니다. 이것이 생각을 끊는 방법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싸우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10장. 나이 들수록 가져야 할 단 하나의 태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했고, 사람들을 바꾸려 했고, 상황을 바꾸려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내 생각대로 되게 하려고, 내 계획대로 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 했고,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했고, 가족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황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꾸려 애쓸수록 힘들고, 통제하려 할수록 무기력해지고, 강요할수록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사람들은 이런 존재구나.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저항하지 말고 억지로 맞추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물은 돌을 만나면 돌을 피해 흐릅니다. 돌과 싸우지 않고 돌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저 돌을 감싸며 흐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썼고, 성공을 보여주려 애썼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썼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보여주려 했고, 더 높이 올라가서 인정받으려 했고, 더 좋은 것을 가져서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존중하면 됩니다.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사십시오. 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무거웠습니다. 책임도 무겁고, 욕심도 무겁고, 기대도 무겁고, 걱정도 무거웠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부모 역할, 자식 역할, 배우자 역할, 직장인 역할, 며느리 역할,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질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중요한 것만 챙기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으십시오. 가볍게 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줄이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건강, 관계, 평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입니다. 바꾸지 말고, 증명하지 말고, 가볍게 살라.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작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크지 않은 변화들이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변화들입니다. 이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남의 말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이 뭐라고 하면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의 평가 하나하나가 중요했고 남의 시선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누군가 좋다고 하면 기뻤고 누군가 나쁘다고 하면 우울했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걱정했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고,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덜 흔들립니다. 남이 뭐라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고, 남들이 나쁘다고 해도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 징조는 비교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자꾸 비교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지금과 과거를 비교하고 가진 것과 없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옆집은 차가 좋은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친구는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예전에는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면 항상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보다 못하고 예전보다 못하고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교가 줄어듭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에게는 남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은 다른 것이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이고 과거는 과거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과거와 지금은 다른 시간입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해서 지금이 나쁜 것은 아니고 단지 다를 뿐입니다.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없는 것을 세기보다 있는 것을 세게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지금도 숨을 쉬고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지금도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지금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감사함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징조는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올랐고 온갖 걱정이 밀려왔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만나려 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났고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갔고 하기 싫은 모임도 나갔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소음 속에 있으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남들에게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리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아집니다. 혼자 걸으며 하늘을 보는 시간이 좋아집니다. 혼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이 좋아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오늘 하루가 괜찮아집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허전했고 성취한 것이 없으면 무의미했고 재미있는 일이 없으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다음 주는 더 좋아지겠지, 다음 달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겠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이 괜찮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큰 성취가 없어도, 재미있는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를 평온하게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햇빛을 보고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을 먹고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만으로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특별할 필요가 없고 대단할 필요가 없고 의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평온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쌓인 생각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삶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웃고 있는 자신을, 어느새 평온한 자신을, 어느새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줄일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몸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 들고 시간은 흐르고 몸은 변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무게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줄일 수 없지만 생각의 무게는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마음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가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느냐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다는 것을, 시작을 막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건 다 지나간 일이라며 과거에 붙잡혀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배움이지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머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다는 절망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을 잘 살면 미래는 저절로 나아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참고 살았다는 원망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생각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좁게 만들고 우리의 하루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조용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 끊고 싶은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생각 하나,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 하나, 나를 가장 가두고 있는 생각 하나. 그 생각을 떠올리고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까? 이 생각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나? 이 생각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나?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손에서 돌멩이를 놓듯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리듯이 그렇게 내려놓으십시오. 억지로 던져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손을 펴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한 번에 완전히 놓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붙잡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평생 붙잡고 살았던 생각을 하루아침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붙잡게 되면 또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고 또 붙잡고 다시 내려놓고 또 붙잡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붙잡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점점 놓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은 가볍게 걷는다고. 우리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습니다. 책임의 짐, 기대의 짐, 후회의 짐, 걱정의 짐, 원망의 짐, 두려움의 짐. 수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그 짐들을 지고 걸어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걸어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짊어졌습니다. 이미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가볍게 걸을 자격이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은 생각이지 인생이 아닙니다. 생각을 끊으면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삶은 다시 열립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불편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생각의 무게만 내려놓으면 삶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루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삶도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조용히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내려놓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아, 또 왔구나 하고 관찰하십시오. 싸우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그 생각의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내려놓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완전히 놓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놓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삶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평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고요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생각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